수원에서 강일고 3학년 화법과 작문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내신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이유에는 사실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양을 줄이고자 선택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인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한테 좀 큰 부담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고 얼마나 잘 이 내용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 안에서 답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덜 쓰고 싶어서 화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화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시간 싸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감으로만 이 글을 읽어내면 안 돼요. 그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찾는 싸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과목 공부하기도 진짜 벅찰 거예요. 그 벅찰 텐데 화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나올 핵심만 압축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 강의 화작 시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과서 그리고 학교 프린트 외부 지문 얘는 수특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강일이 선생님 배정에 따라서 요 시험 스타일이 진짜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이게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작년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교과서는 본문 학습을 하고 기본기를 다지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필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그 프린트, 요 학교 유인물을 왜 고르셨는지 그 선생님의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할 것 같고요. 이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인데 수능 특강은 뭐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이 변형되고 심화되는 내용이 어떻게 잘 반영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잘 살펴야 합니다. 양 자체가 조금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 엄매처럼 뭐 암기한다는 내용보다는 얘는 조금 이해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 학교 프린트의 양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요 시험의 특징은 이러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핵심만 압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업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이후에 클리닉 그리고 과제 수행, 복습 시험까지 진행하는 식으로 한 주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제 수행을 조금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2학년 수업을 저한테 들은 아이들은 알겠지만 사실 과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는 편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과제 문제를 너무 많이 푸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클리닉에서 그리고 이후에 나눠주는 요 반복 숙달 같은 내용에서 아이들 조금 더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3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귀가하기 전에 한 10분, 20분 정도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새길 수 있는 당일 확인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빈칸 문제라든지 객관식 문제라든지 이거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조금 남아서 더 공부하고 하면 되겠구나의 의도를 담은 거라서 몰입 이후에 완성까지 한번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수업에 오게 되면은 복습 테스트 먼저 시작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일고 시험을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한 이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완벽하게 복습을 하고 수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저의 3시간 정규 수업의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1대1 클리닉입니다. 사실 이 클리닉이 이전까지는 아이들에게 필수로 진행하게 했었어요. 근데 3학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다른 요일에 와서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써서 학원에 와서 클리닉 하는 게 이거 조금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차라리 배부 받아서 집에서 풀고 선생님께 검사 받을게요. 아니면은 수업 앞뒤로 시간을 내서
조금이라도 할게요. 다른 요일에 오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이 수업 내용을 완벽히 흡수할 수 있도록 백지 복습 그리고 빈칸 테스트로 내용을 확실하게 점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더 숙지가 되어 있는 과정이 되었다면은 단순한 정답 찾기를 넘어선 고난도 선지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학생들은 너무 익숙할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서 찾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왜 틀린 것인지, 틀렸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그 근거를 저와 클리닉 선생님들께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클리닉이 진행하게 됩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모두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개별적인 수준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이해도에 맞게 수준에 맞게 이 단계별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자료 배부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만점을 위한 자료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수업 필기본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은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분석해 놓은 저의 수업 필기본을 매번 수업이 진행된 후에 아이들에게 단톡방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수업 영상 같은 경우에도 매 수업마다 영상을 찍고 있어요. 수업 시간, 그 3시간 동안 아이들이 모든 내용을 다 흡수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면 이 부분 아직 잘 흡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영상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습 영상도 매 수업 이후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수업에 대한 복습 내용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강일 아이들이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인 아이들에게 진짜 온 애정을 다 쏟아서 항상 만들고 있는 이 반복 숙달 자료인데요. 사실 과제집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문제를 많이 풀어 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반복 숙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화법과 작문이니까 그 내용, 지문에 대한 OX 문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요. 기본적인 것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정말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직전까지도 많은 선지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이 반복 숙달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 전체 분석뿐만 아니라 문단별로 그리고 중요한 단락을 조금씩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숙지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반복 숙달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이 반복 숙달 자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최종 정리본까지 배부하게 됩니다. 제 필기 당연히 수록되어 있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까지 몽땅 수록해 놓은 이 최종 필기본, 최종 정리본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 사실 정말 제가 열심히 만든 자료들인 거를 아이들이 정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 자료들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화작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와 함께 하는 요 3학년 화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유인물 그리고 EBS 수능 특강까지 한 권으로 만드는 그 단권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은 내신을 대비하고 있지만 길게 보면은 요 수능까지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동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감으로 풀면 안 돼요. 감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게 왜 답인지를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답이 명확한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일고 고득점 저와 함께 하면은 너무 수월할 수 있지 않을 것 같나요? 사실 이 고득점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7명
7등까지 1등급이었는데 지금 화작으로 오면서 인원이 조금 줄게 되어서 아마 6명, 5명 정도까지가 1등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1등급뿐만 아니라 우선 고득점을 받고 봐야 좋은 거기 때문에 고득점으로 적어놨지만 1등급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일 수업은 언제 진행이 되냐면요. 목요일 6시, 9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 아이들의 투표를 받아서 정한 시간이기는 해요. 기존에는 5시부터 8시로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조금 하고 나서 공부하다가 수업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밥 먹고 수업 들을게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6시, 9시로 정해두었고요. 3월 첫째 주부터 개강하는 게 아닙니다. 강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압축적으로 써서 4주 수업 후에 시험 전날에 직보 한번 총 5회 수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강이 조금 늦습니다. 3월 26일에 개강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 내용이 너무 많다 하면은 개강 일자는 조금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아래 적힌 학원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저도 많이 떨리고 정말 좀 벅찬 감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신 정말 탄탄하게 마지막까지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일고 3학년 화작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박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학기 물리학2 내신 대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시작에 앞서서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원에서 처음부터 수업을 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몇 년 동안 과외로 1대1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가 학원에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학원에 다니다가 아무래도 학원은 단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 잘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과외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저도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대형 학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도태되는 아이들 없게끔 거의 과외하다시피 1대1로 좀 밀착 케어를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리학 2에 대한 과목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물리학 2 주변에서 수업하는 곳을 찾으셨나요? 라고 제가 써뒀잖아요. 뭐 이 근처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물리학 2 말고도 대부분의 과학탐구 2 과목을 내신으로 대비해주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 저는 이제 3가지 포인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몇 년 전부터 과학탐구 2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인데 아무래도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특정 점수 이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 과학탐구 2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학원에서는 수강생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는 좀 학생들이 많이 듣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이 2 과목을 하나 할 바에 차라리 원 과목 반을 하나 더 개설하는 게 학원 측면에서는 좀 수익성에서 유리해서 대부분은 2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3학년 올라가면서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평가가 아닌 뭐 국영수 같은 주요 상대평가로 계속 나오는 과목들 대비도 하고 심지어 수능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수능 같은 경우는 2 과목보다는 원 과목이나 아니면 사회탐구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요소 때문에 학원에서는 거의 물리학 2에 대한 수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물리학 2 그리고 과학 2 과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대부분 가게 되는데 그때 수행평가 그리고 뭐 세부능력 특기사항,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이 2 과목은 굉장히 심화적인 내용을 진로랑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런 절대평가로 과목이 바뀌면서 이 과목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퀄리티, 보고서라던가 수행평가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원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 물리학 2에 대한 수업을 개설을 하려고 이렇게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물리학 2 수업에서 지금 칠판에 보이는 세 가지 원칙을 잡고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효율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과학 2 과목보다는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맞다 보니까 타 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웬만한 수업을 그 수업 내에 다 끝낼 거고 최대한 숙제는 줄이는 방향으로 수업에서 모든 걸 얻어갈 수 있게끔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이제 핵심만 짚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 수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 과외로 수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낙오되는 친구 없게 혹시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한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따로 투자해서 1대1로 수업을 한이 있더라도 밀착 케어를 해서 이 물리학 2 과목을 좀 세세하게 좀 봐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깊이 있는 수업을 하자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결국에 이 물리학이라는 거는 비단 고등학교 과목이긴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특히 이제 이공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아니면은 물리 관련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 연장선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분석부터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일반 물리학 과정까지도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신을 다 학습을 하고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밀착 케어해서 제가 따로 봐줄 예정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수행평가나 세특 이런 부분도 제가 대피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추천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세특을 채워 나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느냐 교재라든가 아니면 학습에서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출난 교재를 사용하기보다는 표준적인 교재를 사용하고 대신에 이 분석을 할 때는 제가 굉장히 특별하게끔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 두 개의 교재는 첫 번째는 수능 특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이 될 텐데 특히나 이 수능 특강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수능 특강입니다. 특히 과학탐구 2 과목 같은 경우는 시중에 풀려있는 문제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이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잡고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는 이 수능 특강 내용을 분석하는 걸 기본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평가원하고 교육청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말 내신에 우리가 볼 때 필수적인 부분만 제가 따로 엄선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자체 분석을 해서 시험 직전에 개념 요약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스킬들 그리고 주요 관점들을 정리해서 이건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에 따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날짜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고 시간은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8주 차로 잡고서 수업을 나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사실 나가면은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역학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여유 있는 수업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후기를 좀 남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에도 물리 전교 2등, 1등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작년에 달아준 친구인데 5등급에서 1등급까지 한 번에 치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댓글에 또 남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학원생 후기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때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감사하게도 좀 작성을 해준 건데 이것도 간략하게 보면은 풀이가 이제 간결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행동 강령대로 접근하면 문제가 좀 잘 풀린다. 그리고 카톡으로 질문을 바로 하면은 받아주셔서 막힘없이 좀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좀 다양한 후기를 좀 남겨줬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입시라는 제도가 상당히 계속 많이 바뀌고 있고 불확실한 어떻게 보면은 싸움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입시 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계속 바뀌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건데 저는 그 속에서 하나의 확실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상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